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주요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좀 유동성은 아직 남아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모든 유튜버들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꿋꿋하게 국제정치 그리고 이 안보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는지 그걸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 때문이죠. 그런데 남중국해에서 미국 핵잠수함이 중국의 뭔가에 부딪혀서 지금 사고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아주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마치 정답을 알면서 너 좀 고소하다. 그리고 까불지 마.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지 보겠고요. 그리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서훈이 또 미국 갔는데 총선선은 또 강요하러 갑니다. 야, 미국 정말 불쾌하겠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이 부동산 업체들이 최대 업체들이 다 잇따라 도산 직전까지 가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절반 이상이 30대 그룹 중에 절반 이상이 파산 직전이다 라는 게 나왔는데 이건 기쁜 소식이죠. 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해군 최강의 전략자산 중의 하나인 시-울프급 공격 원장 코너티켓의 수중 충돌 사고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수중 자산과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남중국해 모체에서 수중 작전 중에 괴물체와 충돌해 괌 해군기지로 긴급 회항한 미 해군 코너티켓 잠수함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지난 주말 첫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8일 중국은 이번 사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라고 오늘 뗀 뒤 미국은 오래전부터 항해의 자유를 기치로 남중국해에서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사고의 내용을 은폐하고 있는데 중국과 남중국해 주변국들은 사건의 진상과 미국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라며 이번 코너티켓 충돌 사고와 관련한 진상 공개를 미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미 해군은 보도자료를 내고 코너티켓이 수중의 물체와 충돌했으나 경미한 손상만 발생했고 11명의 승조원이 경미한 찰과상을 입는 등의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의 이번 발표는 당초 미 해군이 발표한 것과 사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진상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이 주장한 미국의 은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번 사고가 미중 간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너티켓 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시-울프급 잠수함 3척 중에 2번함이죠. 그리고 3번함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최초의 시-울프급을 만든 그 클래스의 사실은 마지막 함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전략자산입니다. 여기에서 핵미사일 발사하고 이게 아니고 전형적인 헌터킬러, 즉 상대의 핵잠수함을 미행하면서 그 핵잠수함이 미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이제 핵잠수함을 물속에서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이 헌터킬러 잠수함인데 가장 조용한 잠수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항해의 자유작전, 니들이 말하는 그 항해의 자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 해군 잠수함이 중국 영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영해라고 하는 것은 하이난다오, 즉 해남도 같은 경우는 이설이 필요 없는 중국 땅이죠. 그러니까 그 해남도 안까지 해남도에서 20km 안까지 들어갔다. 이제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자오리젠 같은 경우에는 항해의 자유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하이난도 앞에 베트남으로부터 강제로 그냥 뺏어버린 파라셀 군도가 있죠. 그 파라셀 군도를 중국은 우리 땅이다 라고 우기지만 미국을 비롯한 베트남 등 국제사회는 웃기지 마라,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하이난다오에서 중국의 그 위린 기지가 중국 전략 핵잠수함 기지가 있습니다. 하이난다오에. 거기에서 중국의 핵잠수함, 전략 핵잠수함이 나오고 그걸 미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사전에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매복하고 있는 중국의 UUV, 그러니까 수중 드론입니다. UUV. 그 수중 드론에 의해서 박치기를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 위성 사진에 10월 2일 날 이 사고가 났는데 그 위성 사진에 위린 기지에서 중국의 장청 11호
그러니까 진급 핵 잠수함, 전략 핵 잠수함의 이번함입니다. 그 장청 11호가 출항하는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따라서 이 코너티켓이 그 장청 11호 진급 핵 잠수함의 이번함을 미행하다가 파라셀 군도 인근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로부터 4일 후에 괌 해군기지로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경미한 부상이다라고 했는데, 또 느닷없이 미국은 이 코너티켓을 본토로 복귀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괌의 아프라 하버 기지에 있는 어떤 수리조선, 그 능력으로는 도저히 수리가 안 되는 좀 큰 데미지를 입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인 충돌, 또 미국의 군사적 보복,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복해버렸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대선을 앞둔 문 정권의 위장평화쇼 공세가 총력전 체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정의용, 민주당까지 나서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찾아 종전선언을 요구한다는 소식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주 초에 미국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실장과 대면 협의를 할 예정이며 종전선언을 요구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10일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언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서 실장이 이번 주 초에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날 예정이다 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양국 국가안보보좌관급 대화는 다음 달로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반영해서 한국 측 요구로 한 달 이상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주 북한이 선전 매체를 총동원해 우리 민족끼리 집중 정신 교육을 실시한 직후에 급하게 당겨진 한미 접촉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복귀시키려면 미국이 추가 유인책, 즉 제재 완화나 대북 지원 등의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요구하는 동시에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은 최근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은 통일된 목소리가 중요하다라며 한국 측의 일탈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어 이번 협의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서훈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도 백악관을 찾아 김정은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사기극을 벌이다가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는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어젠다 하명에 정말 충실히 복종하는 모습, 도대체 저들은 누구를 위해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하면서 이 조선중앙통신 또는 대외선전 매체 계속 얘기 내보내고 있죠. 지난주에 3번, 자, 이번 주 월요일 되니까 또 지금 나옵니다. 종전선언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지령을 들은 이 하수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지금 지령을 내리시는데 내가 당연히 따라야죠.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당, 정, 청이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또 지속적으로 아주 이 상대가 잽 맞고 그냥 케어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게 이렇게 후다닥 하다가 훅 한 방 맞고 그냥 케어되는 거 하고, 잽으로 그냥 15회전 계속 두들겨 맞는 거 하고는 스트레스가 이만큼이 아니겠죠, 잽이.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미국에게 잽을 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미국 국민들 그리고 미국 정치권, 미국 정부의 스트레스가 정말 이가 부드득 갈릴 정도로 이렇게 잽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중국 베이징의 코앞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라면 당장 내쳐도 당장 내쳤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명분이 사라지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전선언 해도 주한미군 그대로 있어야지 라고 하지만, 그건 지금 이야기고 화장실 가기 전 이야기고, 화장실 갔다 오면 종전선언 했는데 왜 아직도 있는 것이죠. 방위비 분담금 협의할 때마다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왜 줘요? 니들이 오히려 주둔 허락비 좀 내라.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상관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김정은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주둔 이거 이해한다 라고 해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전쟁을 안 하게 되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화장실 딱 갔다 오고 나니까 주한미군 철수 지금 뭐 또 한미연합 훈련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고 계속 지금 그렇게 지령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하고는 절대 그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입거 돌리 돌아서면 뒤통수를 때리죠. 세 번째입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그룹과 화양연그룹이 잇따라 파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 중국 내 부동산 기업의 절반이 중국 정부가 내놓은 레드라인을 이미 넘어서 파산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헝다 사태 이후 부동산 거품 붕괴가 중국 경제 붕괴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30대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이미 절반이 파산 직전 상황까지 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현지 시각 10월 10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거품이 커지면서 가장 큰 경제 불안 요소로 대두되자 지난해 8월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자본 대비 순부채, 단기 차입 현금 등 세 가지 지표에 따라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3대 레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 30대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한 전면 조사 결과 30개 업체 중에 이미 14개가 최소 1개 이상의 레드라인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부채를 지고 있는 헝다그룹은 지난달 연이어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면서 채무 불이행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렸고 화양연그룹 역시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파산하거나 정부에 의해 강제 국유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들이 쏟아지면서 나머지 기업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부 기업의 경우 3대 레드라인 중에 2개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라며 중국 부동산 업체들 그리고 그들과 엮여있는 금융기관들의 줄도산을 우려했는데요. 필사적으로 돌려막기 해가며 시간을 벌고 있는 중국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기사는 또 이런 내용들은 뭐 이야기하는 저도 슬쩍 기분이 괜찮습니다. 자, 중국의 30대 부동산 개발업체, 뭐 우리로 치면 뭐 건설업체 이런 게 되겠죠. 건설업체의 땅을 사서 아파트 지어서 팔고 빌딩 지어서 또 분양하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런 업체들 중에서 절반이 파산 직전까지 가 있다. 정말 뭐 엄청난 일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중국에서 조사를 한 건데 뭐 중국 통계는 일단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거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 그리고 단기 부채에 대한 현금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이든 말든 간에 자기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이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89%가 빚이다 이겁니다. 11%만 자기 거다 이겁니다.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 자본이 이제 얼마 있었는데 부채는 얼마냐? 438.9%. 이거 100%만 넘어도 위험하다 그러는데 438.9% 이런 식으로 지금 어마어마해요. 자,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헝다그룹 그리고 화양연그룹, 판타지 그룹이죠. 여기만 지금 집중적으로 타겟이 되고 있는데 그럼 헝다는 어느 정도냐? 헝다 여기 있네요. 밑에 있습니다.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81%, 타이허, 지아카이정, 타이어는 89%, 지아카이정 85.9%, 중티엔 85.3%, 스천, 란광 84% 이런 데보다 오히려 낮아요. 그리고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꽤 그래도 100%안 됩니다. 다른 데는 뭐 438, 167, 227, 208 이러는데 헝다는 99.8 이런 데 비하면 뭐 거의 뭐 애기죠, 애기. 단기 부채에 대한 현금 비율 뭐 여기 0.04밖에 안 되는 이런 데 비하면 헝다는 그래도 여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괜찮다. 그런데도 왜 헝다고 화양연이냐, 왜 판타지냐? 바로 이 판타지 같은 경우는 이 장점인이 최측근인 장정홍의 가족이 이 판타지 그룹의 실소유주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헝다그룹도 장점인 게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국의 진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 정부는 이 시진핑계는 이 상황에서도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한다.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많은 타이허, 지아카이청, 중티엔, 스촨 란광 이런 회사들을
구조조정하고 손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괜찮은 뭐 이 헝다가 하더라도 이게 뭐 아주 좋다 이건 아니지만 얘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이런 헝다를 먼저 손본다. 이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정치 게임 한다, 권력 투쟁한다 라는 겁니다. 빨리 경제를 안정시키고 상황을 호전시키고 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매개로 그래 반대파 돈줄 다 말려버리자 라고 작전을 벌이고 있으니 나라가 망하든지 인민이 굶주리든지 아무 관계없이 나만 길게 가면 돼 라고 하는 게 김정은이나 또 우리나라 지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나 그렇게 해서 화천대유다 뭐다 해가지고 정말 뻔뻔하게 뭐 국고 환수하겠다 이런 소리 하는데 정말 뭐 너무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산사회주의자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뒤통수 치고 인민을 위한답시고 전부 거짓말하는 이런 자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알 수 있으면서 이 상황이 아주 화끈하게 거품들이 뻥뻥 터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